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를 훌쩍 넘으며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강한볕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0도를 넘어가겠고요. 경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31도, 포항이 30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 시정 질문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스스로 시정 질문을 의정 활동의 꽃이라 말하면서도 알맹이 없는 재탕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부동산이 포함된 재개발 사업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도 민감한 내용을 빼달라고 의원을 회유하는 등 시정 질문이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상습 침수 지역인 장성시장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 감정 가격이 낮게 나온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 감정가가 6, 7천만 원에 그쳐 2억 원이 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거나 1천만 원을 호가하던 상가가 4, 500만 원에 책정됐다며 엉뚱하게도 포항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것은 포항시가 감정평가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몰아붙이자 이강덕 시장은 재개발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에 의한 사항인데도 특혜 운운하며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선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 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 특혜를 준다, 뭐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 왜 그렇게 행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과열되자 정회후 김성조 의원은 질문이 잘못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이견에 다소 상충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간에 있다는 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포항시에 재량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질의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에 지난 1989년 상가를 매입해 소유하고 있어 자신의 이권 현안을 시정 질문에 활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공숙희 의원은 현대식 추모공원 건립 필요성을 지난 4월 5분 자유 발언을 하고도 또다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명품 포항시립 수목공원 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앞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때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장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았는데도 정작 보충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혜남 의원은 대형 민원이 우려되는 화장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한가하게 반려동물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8대 의회가 개원하던 지난해 8월 시장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정질문 규칙 변경에 항의해 집단 퇴장하는 등 반발했으면서도 정작 기회가 주어지자 하나마나한 맹탕 질문을 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모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했다가 포항시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철회해 의원 스스로 의회상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포항 지역 수출이 7억 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8% 줄었고 수입도 6억 1,200만 달러로 8%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포항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하는 일본과 베트남으로의 철강 제품 수출이 줄었고 수입은 합금철과 고철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수출과 수입 동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무역 수지는 8,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따른 경영난과 근로자 부족으로 울진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6편이 오는 26일부터 운행을 중지합니다. 감축된 노선은 오전 강릉행 2편과 오후 속초행 1편, 그리고 오전과 오후 대구와 포항행 3편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강릉행 시외버스 운행 편수가 감축되자 업체를 설득해 지난 3월 18일부터 운행을 재개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 최대 철강 업체인 청산철강이 부산 진출을 추진 중인데 포항뿐 아니라 창원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 포화 상태인 국내 철강 업계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두 번째 큰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입니다. 재고 물량이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4개 생산 라인 가운데 2개를 폐쇄했고 공장 가동률은 62%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스테인리스강 생산 능력은 연간 189만 톤이지만 지난해 내수 소비 규모는 103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생산량을 60%대로 줄여도 스테인리스강은 해마다 30만 톤 정도 남아돕니다. 국내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세계 1위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중국 청산강철 합작회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연간 60만 통 생산 규모의 공장입니다. 철강업체가 밀집한 포항시에 이어 창원시도 부산의 청산강철 유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래종 황소개구리처럼 우리나라 산업, 철강 산업 생태계를 훼손시킬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창원과 포항의 반발에 부산시는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장하시던 내용들의 팩트가 저희들은 이제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인지 숙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청산강철이 국내에서 30% 정도 싼 값에 공급하고 수출까지 하면 국내 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고 연료 전지 등 미래 산업에 쓰일 고품질 철강 제품 주도권마저 잃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이 저가를 생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업체가 들어온다면 신기술을 개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제품을 적재적시에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을 막기 위해 국내 철강업체와 지자체, 상공인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지휘할 지역위원장 12명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경북은 영양과 영덕, 봉화, 울진의 송성일, 대구는 달성 박형용 등입니다. 민주당은 경주 등 나머지 4구 지역은 추가 심사를 통해 임명할 예정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7일 낮에 영덕군 대부항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 활동을 하던 61살 오모 씨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올 들어 울진 해경 관내에서만 이 같은 행위로 3건이 적발됐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수상 레저기구는 대부분 운항이 금지되고 적발된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해안에 심해 과학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저 공간에 3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과학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건설을 추진 중인 심해과학기지 모형도입니다. 수심 250m 이상에서 2달 이상 머물 수 있는 2단계 해저기지로 과학자들이 생활하면서 해저 지진과 심해 미생물 등 각종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저 좀 더 작은 사이즈 해저 기지를 이제 통해서 앞으로 해저 도시를 짓기 위한 기술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수심 50m 정도에 한 달 정도 체류할 수 있는 1단계 해저 기지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건설이 가능합니다. 수심 5m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수중 레스토랑 레드시스타와 두바이에 건설 중인 수중 호텔, 울릉도 해중 전망대 등에 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본의 시미즈 건설은 2030년까지 바닷속에 나선형 구조물을 만들어 5천 명이 살 수 있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지까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유인 잠수정과 심해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안전로봇 개발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해는 어떻게 보면 우주보다 더 접근성이 또 좋고 또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상상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은 평균 수심이 깊고 심해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심해 과학기지 건설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 의회는 어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열흘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울릉군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지난해 예비비 지출 미세입 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사동항 2단계 공사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스틸 다이나믹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포스코를 10년 연속 선정했습니다. 포스코는 고부가 가치 제품과 기술 혁신 등 7개 항목에서 8.35점을 받아 37개 세계 철강사 가운데 종합 1위를 기록했고 미국 철강사 뉴코어가 2위, 현대제철은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요즘 정례회가 한창인 경북도 의회에선 회의에 참석한 도청 간부들의 잇단 돌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의 도정 장악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장, 이철우 지사가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세 번째 조직 개편안이 제출되자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빈번한 정원 조정의 문제점과 함께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직무 분석에 기초한 기구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결국 조직 개편안 통과가 보류된 채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장에 남은 의원들을 겨냥하듯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개인의 어떤 사견이 아니고 충분히 의견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결산안 심의에선 담당 국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회의 불출석을 통보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당 국장은 이철우 지사의 대구 경북 인사 교류 차원에서 파견된 대구시 출신 간부로 고압적인 업무 자세와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이 문제가 돼 도의회에서도 대구시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거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또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인사 교류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무실장은 정례회 폐회 전에 도지사 해외 일정에 합류하려다 경고를 받는 등 도청 간부들의 연이은 돌출 행동이 구설에 오르면서 이철우 지사의 도정 장악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제22회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들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문단지한 경북관광홍보관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접수된 80점 가운데 대상을 받은 경주 나무마그넷 등 25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수상작을 한국관광공사 주관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음 달 14일까지 제35회 우리문화재 그리기 빚기대회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으뜸상인 말탄무사 모양 뿔잔과 그림을 그리는 부처님 등 수상작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달 27일 열린 그리기와 빚기 대회에는 경주와 포항, 김해 등지에서 초등학생 311명이 참가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수백 톤이 8개월째 소각되지 않고 불법으로 쌓여 있습니다. 소각업체의 영업 방식은 비정상적이었고 환경청의 대응은 무심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전국 12개 지역 1,200여 톤의 의료 폐기물은 모두 고령에 있는 소각업체 아림환경이 소각한 것으로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소각 처리된 겁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림환경이 의료 폐기물 운송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에서 배출된 의료 폐기물은 운송업체가 수거한 뒤 소각업체가 처리하도록 3자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아림환경은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의료 폐기물을 받았고 운송업체의 불법 보관까지 요구한 겁니다. 아림환경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에서 의료기관에 환자가 많아지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자연 증가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인 대처도 1,200톤 넘는 의료 폐기물 방치를 부추겼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아림환경이 계약 물량을 소각하지 않자 일부 운송업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청에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응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라든가 다른 소각업체로의 재위탁 등을 승인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뒤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새 같은 행위가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소각업체는 가중처벌로 허가가 취소돼야 하지만 환경청은 앞서 발견된 불법 보관 4건을 각각 한 달씩 적용해 영업정지 넉 달만 아림환경에 통보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9개의 불법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시가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공공근로인력 90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무작위로 선별해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함께 버리는 불법 혼합 배출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을 벌입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산사태 취약 지역 359곳이며 주택과 펜션, 사찰 등의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응급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대강 공사 이후 낙동강에 붙여진 녹조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낙동강 남조류 세포수가 늘어나 다음 주 첫 조류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강물 곳곳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을 띱니다. 물을 떠서 자세히 살펴보니 녹조 알갱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조짐을 보이더니 며칠 사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꽤 많은 녹조 알갱이들이 생겼고 강 가로는 이렇게 덩어리도 지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낙동강 남조류 세포수가 늘고 있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부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주 밀리리터당 579셀에서 이번 주 1,490셀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인 밀리리터당 1,000셀 이상을 2주 이상 넘을 경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지난해 강정고령부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6월 27일. 이 추세라면 다음 주 고령강정부에 첫 조류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7, 8월 가면서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올라가고 일조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테니까. 환경부가 올해 초 낙동강 보수문을 일시적으로 개방했다가 다시 닫는 바람에 녹조 감소 효과는 턱없이 미미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0도를 넘어가겠고요. 경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31도, 포항이 30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